do you? You live, you grow, you know. The all-new Genesis G80.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네시스 G80이 론칭되었습니다. 이 공개된 차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상엽 전무와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이 차량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했죠. 그랬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부분은 이제 프리미엄 세단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라고 했던 이상엽 전무의 메시지였습니다. 꼭 그렇게 생겼어야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생기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다르게 생기게 만든 목적이 무엇냐? 요즘 고객들은 처음에 몇 초 동안에 받는 첫인상이 그 차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과감한 메시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디자인이 브랜드다. 당연히 이상엽 전무는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차들은 너무 똑똑해지고 따지기 힘들 정도로 사양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으로 한 방에 감성적으로 좋아, 싫어 이걸 결정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봤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역시 제가 이전에 저는 이제 미리 좀 차를 보잖아요. 그 차를 봤을 때 느꼈던 느낌 그대로입니다. GV80은 딱 봤을 때, 야, 이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확실히 좋은 부분은 이전에 어떤 차하고도 비슷하지 않다. 벤틀리의 느낌이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벤틀리보다 훨씬 더 곡선 위주이고 더 뒤로 쓰러진 듯한 바람 맞은 파워보트 같은 그런 역동성이 강조가 됐는데 그런 느낌의 럭셔리 SUV는 아직 없었다. 그래서 일단 인상 하나는 확실히 바뀌었구나.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잘못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는 럭셔리 SUV 시장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럭셔리 SUV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는 제네시스 모델이기 때문에 강한 인상을 받는 것이 중요했겠구나.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고 후발주자이니까 이미지는 세게 박아야 되고 그랬다는 거였죠. 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이 봤었던 G80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딱 보고서 아마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정말 잘 팔리겠네요 라는 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G80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급 세단 같고 뒷자리에 앉는 것도 잘 어울리는, 하지만 젊은 사람이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새로 나오는 G80 디자인은 그것보다는 확실히 운전석에 앉아서 젊은 사람이 운전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대단히 역동적인 디자인이다. 하지만 동시에 세단으로서의 세련됨, 그리고 쿠페형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쿠페형은 아닌 정통적인 세단의 실루엣을 좀 더 보존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먹힐 수 있겠다.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게다가 세단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 도어의 철판 면적 있죠. 이 면적이 SUV보다 좁습니다. SUV는 옆에서 봤을 때 이 투영 면적이라고 하죠. 이게 훨씬 넓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놔두면 뚱뚱하고 밋밋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단이 훨씬 더 그만큼 밀도감 있는 디자인을 쫙 하고 뽑아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G80의 디자인은 지금 현재의 세단 고객들한테도 잘 먹힐 만한 세련됨, 그러면서도 젊은 영리치들을 커버할 수 있는 좀 다름, 역동적임, 이런 것을 같이 가졌기 때문에 이 차는 그냥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거는 대중차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센 디자인, 그런 너무 직설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성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감성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쪽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구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알버트 비어만 박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에서는 테크놀로지하고 안전 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했었던 얘기, 저는 제일 들었던 게 뭐냐면 센서 퓨전이라는 말이었어요. 센서 퓨전은 뭐냐면은 요즘 차들이 뭐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뭐 라이다도 있고
뭐 초음파 센서도 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주변 정보를 받아들여서 차량을 제어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반자율 주행도 있고 능동 안전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네시스 모델들도 그렇고 현대차들도 그렇고 대단히 다양한 능동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센서 퓨전이라는 말이 딱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비상자동 제동 장치 있잖아요. 그 전방 충돌 방지 자동 브레이크. 이것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카메라 베이스로 주로 하거나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G80, G80을 얘기를 하면서는 센서 퓨전이다. 센서 퓨전은 카메라로 물건을 인식하지만 이 레이더를 가지고서 다가오는 상대 속도 같은 거. 그리고 이게 카메라는 어두울 때 제약이 있고, 그리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눈 같은 게 올 때 제약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잘 합쳐서 에러도 적고 수비 범위도 넓고 확률도 높은 이러한 기능으로 더 질적인 향상을 높였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거는 확실히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시스템을 고급화하고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엔진이잖아요. 그 2.5 터보 엔진, 3.5 트윈 터보 엔진. 뭐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론칭들이 늦어졌고, 그리고 끝까지 이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엔진들이 가장 뭐 2.5 터보 엔진이야 당연히 다운사이징 터보로 이전에 3.3하고 3.8 엔진을 이제 대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플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자, 이 3.3 터보하고 3.5 터보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왜냐면은 3.5 터보 하면서 사람들 되게 기대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엔진 출력 10마력 늘었어요. 370에서 380마력. 사람들은 다 400마력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최대 토크 뭐 하나 52kg에서 54kg. 뭐 이게 뭔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효율화, 스마트 스트림의 효율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듀얼 인젝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서 직접 분사하고 간접 분사 같이 이용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뭐 이제 니들 베어링 같은 것들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내부 저항 줄이고. 그래서 결국은 출력도 늘었지만 효율도 늘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질적인 향상이 아닌가. 아쉽긴 아쉬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G80는 플랫폼도 새거. 그리고 GV80과 더불어서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를 시장에다가 내놓는 그런 차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은 정말 좋습니다. 뭐 한 방에 저는 얘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가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읽어볼 때 두 단계로 읽어볼게요. GV80과 G80 그리고 기존 G80과 신형 G80 이렇게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V80하고 G80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실은 가슴 졸였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되게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GV80이 가솔린 엔진들이 출시가 됐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GV80 2.5 개소세 인하 전 가격이 6,180입니다. 원래 예상에는 야 그래도 이게 5,999만 원이라도 해서 5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할 거다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그냥 18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보다 비싸졌다는 뜻이죠.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개발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소세 인하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은 어부지리로라도 5천만 원대 찍는 거 아니야? 근데 6,037만 원이에요.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구나. 만약에 가능만 했다면 개소세 인하 전 가격을 6,130만 원 정도로 하고 그리고 개소세 인하를 딱 해가지고서 5,997만 원 뭐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수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냅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걱정한 게 G80 세단이었습니다. 왜냐면 뭐 GV8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럭셔리 SUV 이건 큰 잘못만 안 하면 대충 다 팔려요.
그리고 GV80 처음 론칭해가지고 디젤 가지고도 이제 상당히 인기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도 큰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런데 세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세단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존 모델이 있어요. GV80은 이게 첫 번째지만 G80은 이전 모델들이 두세 대나 있어요. 따라서 가격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모델은 3.3 럭셔리 같은 경우가 얼마냐? 3.3 럭셔리가 4,990만 원, 그리고 개소세 인하 가격이 4,847만 원이에요. 이건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는 꽤 큰 차, 프리미엄 브랜드의 꽤 큰 차를 4천만 원대부터 살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네시스 G80 신형이 5천만 원 중후반부터 시작을 해버린다면, 와, 이거는 가격에 대한 그 심리적 저항이 엄청난 거거든요. 왜 제가 5천만 원 중후반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처음에 기획될 때 제가 듣기로는 GV80과 G80 사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냐면 세단과 SUV 사이에 컨셉 프라이스라고 해요. 같은 플랫폼에서 개발이 되고 대부분의 기계적인 구조가 똑같은데 외형상의 변화 때문에 바뀌는 몇 가지 부품들과 그 특성 아이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단에서 얼마가 추가가 되면 SUV가 된다. 대략적인 가격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컨셉 프라이스가 한 500에서 600 정도라고 정보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600이라고 합시다. 그럼 6,180만 원짜리에서 600을 빼요. 5,580만 원. 5,500이 넘어요. 500을 빼면 5,680만 원. 개소세 인하를 적용을 해도 5,50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야, 잠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그냥 우리끼리 노는 시장도 아니고 수입 준대형 시장 세단들이 6천만 원대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BMW 530i, 메르세데스 벤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나오는 E250 뭐 이런 차들이 6천만 원대 있어요. 그렇다란 얘기는 이거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뭔가 말이 복잡해지잖아요. 사실은 확실하게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 하여튼 얘기가 복잡해졌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G80의 가격을 매기는데 대단히 고심한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를 더 벌렸어요. 그래서 거의 800만 원, 790만 원의 갭을 만들어낸 겁니다. 뭐 솔직히 내부 사정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600만 원인데 800만 원까지 벌리려니까 GV80을 100만 원 올려. 그리고 G80을 100만 원 내려. 뭐 이제는 판매 비중도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것 같으니까 1대1로 해가지고 100만 원 올리고 100만 원 내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5천만 원 초중반대 가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야? 5,390만 원. 그리고 개소세 인하 적용하면 5,247만 원. 저는 상당히 노력했구나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자, 그럼 GV80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GV8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GV80 가격표를 연구하셨던 분은 G80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UV에 있어야 될 것들이 GV80에 있고 세단에 있어야 될 것들이 G80에 있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모델 2.5T 후륜 구동 모델을 가지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790만 원 차이라는 얘기는 아까 드렸고요. 기본 사양을 비교해 볼게요. 파워트레인 및 성능,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구조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당연히 휠 타이어 사이즈는 차가 SUV냐 세단이냐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GV80은 19, 20, 22인치. 하지만 G80은 18, 19, 20인치. 이게 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프리뷰 ECS,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G80에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GV80에는 기본이에요. 그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G80은 세단이고 바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승차감을 잘 만드는 데에 더 유리한 부분이 이미 있다. 그리고 시작 가격을 조금 더 끌어내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GV80의 경우에는 신발 큰 거 신은 거에 대한 부담을 역시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GV80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이유 여기 딱 보시면 알아요. 두 차는 기본적으로 쌍둥이입니다. G80의 SUV 버전이 그냥 GV80입니다. 그러니까 키 큰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로드 대형형 차 아닙니다. 물론 4륜구동을 선택을 하면은 터레인 모드가 같이 딸려 들어가긴 하는데 그 터레인 모드가 이 주파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물리적 지상고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좀 더 상황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다. 소프트웨어 어댑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GV80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세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외관에서 차이가 있는 거, 당연히 뒤에 테일게이트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죠. 세단이냐, 이 SUV냐에 따라서. 그거 말고 추가가 된 거는 GV80에 루프렉 있는 거밖에 없어요. 세단인데 당연히 루프렉 없죠. 그러니까 외관은 생긴 게 다른 거 이외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장재에서는 이제 G80이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문 열었을 때 이 도어 사이드 실에 들어가는 메탈 도어 스커프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의 차이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에서는 이 하나가 차이가 있네요. G80이 늦게 나온 만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출시된 기아 소렌토에서 적용됐던 거잖아요. 이게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기절을 해서 차량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차가 그냥 흘러가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큰 사고가 납니다. 중앙선을 스물스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 끼어들게 된다든지 상대 속도도 크고 그럴 때 이제 에어백이 터질 만큼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얘가 알면 그 다음 브레이크 시그널이 안 들어오더라도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차가 더 흘러가지 않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G80에 들어갔어요. GV80에는 이게 지금 없는데 아마도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카탈로그엔 없어요. 그리고 편의 장비에서 이 작은 거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GV80의 경우에는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G80에는 그게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그거는 2열 컴포트 패키지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GV80은 2열 컴포트 패키지가 하나예요. 그런데 G80은 1,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센터 암레스트에 오디오 조절하고 이런 것이 세단인 G80에만 들어가고 뒷유리 그 전동식 햇빛 가리개가 G80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GV80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은 옆에 뒷문에 있는 이 수동식 그 선블라인드가 전동으로 바뀝니다. 근데 G80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디테일로 들어가서 비교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디젤 경우에는 G80은 2.2, 이거 스마트 스트림 2.2입니다. 소렌토에 들어갔던. 그 엔진이 250만 원인데 GV80에는 3.0 6기통이 들어갔었죠. 그건 400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이 더 비쌌죠.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G80의 경우에는 660만 원인데 GV80은 550만 원이에요. 휠 사이즈도 한 사이즈 키워주고 그리고 앞바퀴 모노블록 4P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간다. 이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왜 비싸지? G80은 3.5 터보가 들어가면은 프리뷰 ECS가 기본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110만 원이에요. 개별 옵션으로 프리뷰 ECS를 고를 때도 110만 원이고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 엔진을 골랐을 때 이 GV80과 G80의 패키지 가격 차이 그것도 딱 110만 원입니다. 논리적이네요. 그리고 외장 컬러에서도 이제 매트 컬러 70만 원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7인승 패키지는 당연히 G80에는 없죠. 세단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휠 같은 경우가 이제 세단인 G80은 18, 19, 20 그리고
SUV인 GV80은 19, 20, 그리고 21이 아니라 22. 그래서 한 사이즈 더 커진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한 사이즈 커질 때는 휠 사이즈에 따라서 1인치 커지면 70만 원 더 추가가 되는데 이 GV80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큽니다. 1인치가 한 50만 원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150만 원, 2는 300만 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 가격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보면은, G80에는, GV80에 있었던, 아웃도어 패키지. 그러니까 220V 들어가고 트렁크 매트 들어가고 이런 거. 이런 그 인버터하고 이런 거 들어가는 패키지가, G80 세단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뒷좌석 듀얼 모니터, 리어 시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선 G80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의 가격이 G80이 20만 원 싸요. 이게 왜 싼가 했더니만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 도로 소음 능동 상쇄 장치가 GV80에 있어요. 근데 G80에는 없습니다. GV80이 큰 바퀴를 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많은 소음을 일으키고 바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울림 소리가 날 확률이 많다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더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입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는 확실히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 요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G80과 GV80의 가격 비교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구형과 신형의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 사실은 G80은 법인 수요가 많고 그리고 보수적인 고객분들한테는 사실은 신형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가 좋은 차가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있는 모델의 끝물, 재고 클리어런스 세일 하는 차를 구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2.5 터보가 재원상의 성능은 좋지만 이건 4기통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좀 큰 6기통 엔진의 부드러움을 좀 더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기통 모델을 가지고서 조금 더 밸류를 키운, 예를 들어서 기존의 G80 같은 경우에는 3.3 모델의 럭셔리 스페셜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럭셔리 모델이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그리고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 이게 그 아우디에서 만든 그 매트릭스 LED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능동형. 그리고 풀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외관으로 보면 풀 옵션 차 같이 만들어주는, 이게 아반떼 그 밸류 플러스 패키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거를 했을 때 가격이 5,10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신형 제네시스보다도 140만 원 정도 싸고, 그리고 여기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6, 700만 원은 훨씬 더 쉽게 싸게 살 거예요. 그런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성능으로 따져보면은 이 2.5 터보가 3.3하고 3.8 중간 정도 되는데 3.8 럭셔리, 이게 가격이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20만 원 싸네. 5,247만 원이 신형이고 5,227만 원이 기존 G80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휠 사이즈도 19인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이에요. 출력도 당연히 안 떨어지죠. 저는 그렇다면은 이 모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 모델 수명이 마지막이 되어 가면서도 사실은 스펙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능동 기능, 뭐 후축방 충돌 방지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약간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 없고 센서 퓨전을 통한 아까 그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요 정도가 빠지는 거지,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차체 크기가 거의 꼭 똑같습니다. 차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휠 베이스도 똑같고요.
폭이 살짝 차이가 있고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는 높이가 낮고 다이나믹한 젊은 디자인을 원하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좀 더 보수적인 고객이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모델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시는 게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표를 한번 쭉 뽑아보는데 그 기존 가격표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제 시스템 구성이 완전히 다르니까 하지만 그 가격을 시작 가격과 최종 가격만 뽑아볼게요. 이 지금 현재 신형 G80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에다가 풀 옵션을 하게 되면은 8,397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일 3사의 모델들의 6기통 가솔린 모델들 그 친구들도 이젠 터보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아래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기존 모델하고 아이고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기존 모델 제일 비싼 게 뭐냐? 3.3 터보 스포츠가 있잖아요. 3.3 터보 스포츠에 옵션을 2개를 더 추가했을 때 7,197만 원. 이런 두 모델 사이 가격은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럭셔리함으로는 제일 앞서 있던 모델이 3.3 파이니스트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 차이는 옵션 추가할 것도 없어요, 거의. 옵션 추가할 게 뭐 사륜구동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거를 추가하면은 7,457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 차이는 한 900만 원대. 요렇게 들어옵니다. 신형 제네시스가 더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수적인 고객이라면 기존 차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 새로운 파워트레인,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이런 거를 원하시는 고객이라면 시작 가격에 300만 원 차이, 그리고 끝 가격에 1,000만 원 내외의 차이. 이 정도는 요즘의 시장이라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풀옵션으로 갈수록 차이는 큽니다. 당연히 차에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는 시승 기회가 잡히는 대로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기존의 G80에 아쉬웠던 부분을 얼마나 잘 만져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2.5 터보 엔진, 3.5 터보 엔진은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라펙타의 나윤석이었습니다. 안녕.